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3,200선을 돌파했다. 또 이내 하루 만에 내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200 고지전이 여전한데요. 섹터별로도 고민이 점점 깊어지죠. 주도주의 조정의 일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외단에서 그럼 무슨 종목군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정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네요.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짙고요. FMC와 세법 개정안 이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8월 1일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 그 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한 게 참 많은 시장입니다. 그만큼 고민도 늘어나고 있죠. 하나씩 풀어가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뉴욕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4월에 관세 충격에 흔들렸던 증시가 최고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요즘이죠. 이 회복의 속도가 거의 5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제고 숨을 좀 고르고 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모양새였죠. 나스닥 지수가 0.4%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S&P 500 지수는 오늘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 전일 대비 4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6,309포인트,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을 잡아보자면 업종별 순환매가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섹터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타났고요. 그 빌미가 됐던 것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에는 상승 종목의 비율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4대 1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구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과 필리핀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필리핀에 19%의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전 대비 딱 1%포인트 내려온 거고요. 대신 필리핀은 0%의 관세를 부과, 그러니까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곧 만남을 가질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조만간 찾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양국의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와 달러 약세는 하락세를 띄었고요. 달러 약세가 나타나자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1%대 반등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AI주들의 하락을 이끌었던 이 스타게이트 이슈를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심층 보도로 전해졌던 헤드라인이고요. 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이견으로 인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잘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올해 출범을 했던 AI 프로젝트였는데, 일단 어떤 프로젝트였는지를 간단히 보자면 소프트뱅크,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이 3사가 합작을 해서 미국의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총 투자 금액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9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원래는 투입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정보와 입지 선정, 정책 조율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십 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의 수정된 목표는 올해 말까지 오하이오주에 딱 한 개의 소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규모가 아주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투심이 짓눌렸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주가가 2.2%, 팔란티어도 1.8%, 엔비디아가 2.5%,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도 3%대의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양이었고요. 사실 샘 알트만 CEO가 오늘 이 소식을
대해서 약간 진화에 나서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라클과 손을 잡고 4.5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소프트뱅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감을 일축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던 이슈였고요. 오늘 이 이슈가 국내 반도체주들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좀 긴장감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보시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급등락이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GM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마이너스 8.1%의 급락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고 10억 달러 정도가 발생하면서 핵심 이익의 32%나 급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등의 여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투심까지 함께 짓눌리는 양상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1%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머스크 CEO가 주말 사이에 회사에 대한 내 집중도를 100% 회복했다라고 언급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전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이를 앞두고 월가 IB들의 전망은 상당히 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IB들에서는 관세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인도량 자체가 워낙 저조했다 보니까 실적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또 중국 시장에서 회복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모델 Y 업그레이드도 있었으며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라는 점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 내일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도저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주들 어제는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아갔다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또 나섭니다. 퀀텀스케이프가 10%, 엘버말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스 각종 리튬 관련 주들 급등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실적을 발표했던 그 밖의 종목들 해서는 일단 필립 모리스 담배를 만드는 회사죠. 요즘 연초 태우시는 분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립 모리스의 레거시 사업 부문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담배, 얼터너티브 제품군들이라도 좀 잘 돼줘야 되는데 기대만큼 이것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8%대 주가 하방 압력 받아가고요. 방산 섹터 내부적으로는 로키드 마틴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면서 매출과 EPS에서 모두 미스가 났습니다. 주가 10%대나 급락을 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그랬던 반면에 경쟁사인 노스럽 그루머는 실적과 이익이 모두 기대치를 웃돌고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한 덕분에 9% 상승하는 등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점검해 보시죠. 최근 미국 증시 안에서 밈 주식들이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약간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징조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특히 간밤에는 미국에서 1000여 개 이상의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는 종목이거든요. 콜스가 뚜렷한 호재 없이 장중한 때 100%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보니까 공매도 비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숏 스퀴즈의 타겟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풀이이고요. 공매도 비율이 20에서 50% 사이로 굉장히 높은 다른 종목들 가운데서 엣시라든지 모더나 등의 종목들 역시 동반 급등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밈 트레이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급등을 했던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는 10% 급락하는 등 이들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택 건설주들 다 함께 분위기가 좋아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했던 DR 호튼과 풀티그룹의 시세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로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군들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IT,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던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쪽으로 순환매,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라는 판단 가능하겠고요. 머크와 암젠, 특히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3% 안팎의 동반 강세, 거기다가 호실적을 발표했던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분석 업체입니다. IQVI의 주가가 17.9%나 폭등하는 등 아웃퍼폼하는 움직임, 이 부분 역시도 오늘 헬스케어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는 반도체주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실적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실적이었는데, 문제는 다음 분기 EPS 이 밴드를 보시면 중간값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미스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1%대 빠지고 있고요. 여타 자동차 반도체주들 역시도 마이너스 2% 안팎의 하락 흐름 동조화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드립니다. 미국장 정리해 보고요. 우리 증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3,200선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느껴지는 국내장입니다. 연고점 경신 이후에 어제장은 좀 속절없이 오후장 흘러내렸던 느낌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씩 하락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코스피 쪽,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부담이 됐고요. 그나마 좀 올랐던 쪽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영증권, 메커스, 부국증권, 인포바인 등의 종목들,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어제같이 살펴봤었죠. 신영증권이 6%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부국증권이나 메커스, 인포바인 등의 종목은 더욱더 강했습니다. 부국은 18%, 메커스는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이런 자사주 이슈가 있다던가 아니면 개별 특징주 성격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주도군이 어제는 차익 실현 압박을 꽤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소재나 엔터가 상승을 반납했고요. 괜찮았던 쪽은 리튬, 폴더블, 그리고 컨텐츠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지수 상승을 좀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 1일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 통상협상 일정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짙었고요. 25일로 일정 자리하고 있죠. FOMC 30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일지 8월 초일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그것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꽤 강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정책에 대한 불안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살짝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 그리고 다시 10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가능성, 또 최저주주의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 이슈,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센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남아 있어서 일정 부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불안이 감지되자 어제의 동력, 주도주가 오늘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했죠. 8%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꽤 많은 자금이 집중됐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내놓고 실적이 예상을 조금 하회하면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영향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상호 관세 관련해서 200억 정도 부담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다만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매수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나증권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로 매수 기회로 보고 56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LIG 넥스원 어제 밸류 부담 분석으로 인해서 꽤 크게 빠지기도 했죠.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나마 조선 섹터는 한미 협상에 대한 이슈 속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선박 엔진 부분에 수주 잔고가 여전히 좋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HD 현대엔진 혹은 한화엔진 이런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로 섹터상으로 좀 괜찮았던 쪽은 방어적인 성격을 띈 쪽이었어요. 유틸리티, 한국전력 강보합권 유지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LG U+ 등의 통신주가 상승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등이 좀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으나 어제는 경기 방어적 성격 속에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됐고 주도주가 부진했다. 그런데 조선주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정도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각 분야별로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장 자체 볼까요? 기대감이 좀 소진이 돼 있죠. 뚜렷하고 참신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에서 피로도가 조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긴 한데 워낙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기대 그 이상을 내는 쪽으로만 관심이 쏠리고 있죠. 관세나 금리 이벤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도 짙고요. 섹터로 봤을 때 조방원, 기존의 주도 섹터, 여전히 N차 랠리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들 섹터가 반등을 줬다가 빠졌다가 하며 수급의 지속성이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죠.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력한 재돌파 흐름이 보여져야지만 단순 순환매 이상의 흐름을 다시 한번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되겠죠. 각 분야별로 약간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반도체는 군집성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고 있는 지금이고요. 바이오는 매력도가 꽤 높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알보리펩 혹은 D&D 파마텍, ABL 바이오일지, 에이프릴 바이오일지, 알보리펩 DA의 주도권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서 이들의 시세가 계속 굳건한 이상은 아직 시장의 관심권역에 충분히 들어와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바닥에 대한 확인은 좀 했다라는 시각이 많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속에 한국의 수혜 혹은 리튬 가격의 반등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업황 회복의 시그널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바이오와 2차 전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이 아직 더 많습니다. 그 외에 핫한 섹터 혹은 테마를 볼까요? 지금으로서 한 일주일간 가장 강한 건 폴더블인 것 같아요. 소외돼 있었다라는 점과 중첩되고 있는 뉴스들, 애플의 폴더블, 삼성의 폴더블 혹은 하웨이의 폴더블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뉴스가 많고요. 삼성의 폴더블 사전 예약 판매가 너무나 좋다라는 숫자의 콜라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넴텍에서 세경하이텍으로 넘어갔다가 어제는 또 BH가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오늘은 도우인시스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도우인시스 상장과 함께 분위기를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핫주로는 바디필러 쪽의 종목들이 꽤 강했는데요. 어제장에요. 참신하고 또 과거에 바디필러 이런 보톡스 필러 종목군들이 시세를 낼 때 한 번씩 꽤 강하게 줬던 기억이 있어서 어제장 또 유독 시세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이슈로 인해서 소외돼 있었던 엔터 진영의 혹은 콘텐츠 쪽의 강세가 나타나네요. YG 플러스, 스튜디오 밀은 어제 진만생 강조해주셨던 종목이죠.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들려오는 고민과 이슈들을 정리했는데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폴더블 쪽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폴더블 밸류체인에서 삼성과 애플의 중첩되는 부분이 빨간 글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UTI,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이녹스첨단 소재, 덕산네오룩스, BH. 어제장에서는 BH의 강세가 도드라졌었죠. 19%의 상승으로 17,000원을
터치했다가 약간 반납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오늘 사실 궁금한 것은 도우인시스인 것 같아요.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분을 갖고 있는 도우인시스 오늘 상장을 합니다.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죠. 시장이 폴더블에 대한 관심이 짙은 가운데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와주는 분위기에서 이 종목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국내 UTG, 그러니까 초박형 강화유리 업체입니다. 초박형 강화유리 UTG라는 것은 폴더블 기기용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세계 최초 플렉서블 강화유리를 상용화시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기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UTG 핵심 공급사이죠.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70%가 나고요. 구글,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애플 역시나 공급사가 되겠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도우인시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다수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회사였던 도우인시스가 뉴파워 플라즈마에 매각되면서 독립하게 됐죠. 그러면서 매출이 순차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83억 매출이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1,417억 원까지 6년여 동안 17배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었죠. 자, 애플 혹은 삼성 각종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차세대 폴더블 폰은 주름 방지를 위해서 복수의 UTG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도우인시스에 대한 평가를 더 좋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했고요. 예상 공모가 상단에서 최종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주관사는 키움증권인데요. 오늘 상장하고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좋아서 폴더블 시세를 조금 더 유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우인시스가 좋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뉴파워 플라즈마 역시나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볼 종목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관전으로 하나 짚어봤고요. 어제장에 좋았던 종목들, 특징주는 일단은 보면서 연속성을 띠느냐를 늘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필러 보톡스 쪽에서 어제 휴메딕스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휴메딕스 올해 72% 상승했는데 그중에 다수가 바로 어제였어요. 26%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떡하니 이름을 올렸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의 자회사죠.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도 어제 5% 상승이었고요. 보톡스와 필러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올라갔던 스토리는 이거예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바디 필러 열풍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가 인기가 있으니까 제니의 직각 어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깨에 이제 바디 필러를 맞고자 하는 수요도 꽤 있고 골반에 필러를 맞아서 이제 운동하지 않아도 골반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몸매 교정에 대한 욕구가 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굴에 필러를 맞을 때는 평균적으로 30cc인데 바디 필러는 60cc부터 시작입니다. 다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휴메딕스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 수출 성과를 기대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메딕스 어제 급등이었고요. 휴원스 글로벌도 5% 상승세, 메디톡스 등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보톡스와 필러단의 이슈가 모처럼 나온 만큼 특징주로 살펴봤는데 다만 이 휴메딕스 수급의 연속성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꾸준하게 어떤 수급이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의 매수만 이제 하루 딱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 외국인과 사모펀드가 산 건 긍정적인데 계속 사주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코웨이 되겠습니다. 코웨이가 작년에 17% 정도 올랐고요. 올해 어느덧 61% 상승인데요. 어제 0.5% 강보합권 정도였습니다. 코웨이에 대해서 2017년도, 18년도 말레이시아 기억을 요즘
요즘에 언급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당시에 말레이시아 법인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는 160%, 18년도에는 256% 급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코에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그런데 한동안 주춤했던 이 말레이시아 법인 성장률이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부터 홈케어 제품의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보면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지만 태국 법인의 성장률이 44%나 됐고요. 그 뒤를 미국이 따라갔습니다. 제2의 말레이시아로 태국이 성장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올해 나름 우상향을 했던 코웨이입니다. 중간에 물론 시장과 함께 변동은 있었지만요. 이내 회복하고 가는데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코웨이에 대해서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짚어봤고요. 뉴욕장으로 넘어가 보죠. 뉴욕장은 앞서 체린 앵커 보셨다시피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마감 시간 임박한 상황이죠. 관세 영향을 파악하려는 심리가 꽤 강합니다. 물론 필리핀과 협상을 잘 진행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관세 불안이 조금 확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에서는 이제 관세 압박, 관세 영향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오늘 새벽 마감했던 GM의 8%의 급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 앞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체린 앵커 짚어주셨는데요.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의 갈등이 좀 짙어졌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고베타 관련주에 대한 부담 속에 이 이슈 두 개가 맞물려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밤사이에 좀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EPS 가이던스 실망으로 인해서 하락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일반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내려갔네요. 이슈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주택 관련한 종목군들은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자, 그럼 좋았던 쪽은 어디일까요? 2차 전지와 헬스케어가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상승 반전한 점이 긍정적이었어요. GM 이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등록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하락했던 테슬라가 머스크가 회사에 100%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루시드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유입됐다라는 이슈 속에 테슬라가 일단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1%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루시드 역시나 급등세를 기록했죠.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엘버말, SQM 이런 리튬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밤사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점. 국내에서 안 그래도 2차 전지 리튬 가격 상승에 반응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 이슈에 반사의 기대감이 나오고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도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금리 하락 소식이 나타나고 헬스케어 쪽이 상승했어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되고 있죠. 일라이릴리 일단 밤사 2% 정도 오름세. 반도체 쪽에서 빠진 수급이 헬스케어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암젠, 화이자, 머크 등이 상승했고요. 시간 외 실적 이슈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인페이지 에너지, 태양광 대표 종목이죠. 관세 이슈로 인해서 매출 전망을 낮추면서 시간 외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도체 울고 헬스케어 2차 전지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테슬라 키워드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에 대한 관세부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 업체들의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번 주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들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ESS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로봇도 자꾸 옵티머스 관련한 영상이나 혹은 SNS 코멘트를 올리고 있어서 로봇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이번 실적 컨콜에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은 계속해서 월가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ESS도 마찬가지죠. 요즘 국내외로 ESS에 대한 언론 보도나 필요성을 짚어보는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SS 관련주를 적어봤습니다. 서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신성 ST, 셀 3사, LG 엔솔 등을 중심으로 같이 체크하면서 ESS 종목들 일단 열어놓고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쪽도 봐야겠죠.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지수 11개 업종 내에서 전체 평균 PER이 평균 한 22배인데 헬스케어가 16배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대형주는 지금 배당 매력과 싼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최근 국내에서는 대장주들의 순환이 돌고 있죠. D&D 파마, 알테, 리가, ABL, 펩트론, 유한양행, 에이프릴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온 셀트리온, 오늘 실적 나오게 될 삼바까지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외인식, 실체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 신고가로 군집성을 입증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일단 미국에서는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이 계속 굳건하려면 대장주들이 잘 버텨줘야 되겠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와 함께 ALTB4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안고 있는 알테오젤, SC제형의 모멘텀이죠. 그리고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펩트론, D&D 파마텍 등으로 경구용이나 아니면 주사제인데 월 1회 주사제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쪽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룬드백 이슈, APB-A1에 대한 기대감, 리가켄 바이오도 ADC 모멘텀 계속 갖고 가죠. ABL 바이오는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이슈, 삼바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이슈 이후에 바로 오늘의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셀트리온 그리고 삼바의 실적 같이 좋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하반기 제약바이오의 주요 일정들, 만약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일정 모멘텀들도 한 번씩 더 부각될 여지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관련 파이프라인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작년도에 참가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을 넣어놨으니까요. 일단 일정이 다가올 때 주가 반응이 있다면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었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GM이나 어제 우리 장의 HD 현대엘렉, 아무래도 관세 압박을 조금 받아가는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불편함이 감지되고 있죠. 다만 HD 현대엘렉이 어제 장중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미국 전력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작년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촉발시켰던 PJM 전력 경매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서 전력 가격, 전력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NRG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 콘셀레이션 에너지 등도 올라섰습니다. 티커가 NRG, 옛날 사람들은 또 가서 NRG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 티커 NRG 그리고 CEG 이런 시간 외에서 전력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면 국내 전력주도 힘을 좀 받거나 전일장의 하락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8월 1일 관세 일정은 부담됩니다. 그리고 FMC 역시나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주요 종목들보다 밈 주식이 변동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밈 주식들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건 굳이 시장에서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짙어진 실적에 대한 경계를 잘 넘어가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순환매가 계속되면 버텨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이겠죠. 일단 오늘장은 이러한 내용을 잘 소화하는지 전력주가 회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바이오와 2차 전지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 국건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골드만의 바이오 저평가 이슈, 국채금리 하락, 미국의 바이오주의 상승은 나쁘지 않은 우리 쪽의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내놓는데 아무래도 제5공장 이 증설 이슈가 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내용은 감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건 거의 다 알고 있어서 4공장의 가동률과 그 판매 등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리튬이나 미국 쪽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시세가 좋아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ESS 쪽으로도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짙어진다면 국내 ESS 종목들 조금 더 밀접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네요. 테마로 봤을 때는 로봇과 폴더블 여전합니다. 로봇 쪽은 이제 테슬라 실적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가 중요할 거고요. 테슬라가 로봇 이제 공개를 하는데 팝콘을 주는 로봇들 이런 것들을 자꾸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구글도 딥마인드 탁구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뉴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죠. 폴더블은 오늘 도우인시스 상장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평가를 받는지 보시고요. 단독 뉴스인데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에 넥슨의 자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2028년까지 한전이 배전 망에 10조를 투자한다. 앞서 이 전력에 대한 비용 얘기와 같이 연결되겠죠.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가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송배전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전력기기 인프라 쪽도 회복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도우인시스 IPO,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HD현대 인프라코어, LG CNS의 실적이 센티 측면에서 섹터별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중 등이 내일 나오니까요. 이 이슈도 저희 같이 함께 호흡하시면서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들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앵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네, 이번에는 음식료 업종 식품주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내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료 업종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업종 전반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씨가 키워지고 있는데요. 내수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면세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J제일제당, 오뚜기, 하이트실로 등 이러한 수출 그리고 면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음식료 업종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 이쪽 섹터가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하면 그 안에서 대장은 역시나 삼양식품이 될 텐데요. 아마 삼양식품의 주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절대 나에게 기회는 주지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삼양식품이죠. 사실 최저치는 10만 3,1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가는 135만 1,000원에 전일장 형성을 했었고요. 고점은 153만 5,000원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7월 7일에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더라고요. 당시에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는 걸까요? 이것을 주제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한 이쯤이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고점을 찍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죠. 따라서 삼양식품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음식료 업종에서 삼양식품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정말 다양한 식품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농심, 오리온, 빙그레 모두 다 반짝 상승을 하고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반짝 상승하고 그러한 패턴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조정이 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보법이 역시나 다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시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삼양식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또 외신의 평가가 이제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과 불안한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블룸버그 쪽에서는 7월 11일 불닭볶음면 그리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불닭라면 브랜드 가치가 80억 불이라면서 관세도 이러한 상승세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올해 5월 불닭 관련한 틱톡 해시태그가 1년 사이에 250%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봤고요. 25%의 관세가 최종적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국적인 맛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것이라고 봤고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밸류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불닭의 인기가 지금보다 사그라든다고 하더라도 이국적인 맛을 찾는 흐름 자체는 끊이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닭에서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쪽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거죠. 반면에 HSBC가 최근에 7월 18일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죠. 일단 바이에서 홀드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었고 목표 주가도 16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낮춰 잡으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들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밸류 부담, 1년 동안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밸류 부담을 좀 고려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봤고요. 2분기 피크 이후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검토해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밀양 2공장이 사실 가장 큰 호재로 잡히고 있었는데 이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을 더 걸기보다는 조금 조심해 보면서 비중을 조절해 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권사 그리고 IB 또는 외신에서도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국내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지 국내에서의 시각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운맛도 익숙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걸까? 매운맛에 한번 빠지면 답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키움, 한투, 다올증권에서는 이제 1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유안타도 17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가운데 LS증권이 175만 원으로 최근에 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그 상향폭이 굉장히 큽니다. 40%나 상향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16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해외에서는 조금 시각이 엇갈리지만 국내에서는 밸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쪽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낮은 가격 민감도,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고 한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결국에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유럽 물량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하반기 매출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SP 상승 효과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걸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장 가동, 예전에는 기대감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면서 숫자로 찍힐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반응을 해줄 거야.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삼양식품이 가져갈 수 있는 수혜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번에 이 조정 자체가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서 분기 수출액 증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외와 국내에서의 온도차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가가 어느 쪽에 반응을 해줄지는 잘 살펴봐야겠고 8월 달에 또 실적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 상황은 이런데 삼양식품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지금 신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고 해외 시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소스 전문 제조업체인 GNF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NF 같은 경우에는 농심과 오뚜기 등 대표 라면 기업들의 수프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불닭 소스 원료를 삼양식품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수프와 이 불닭 소스뿐만 아니라 이미 코스트코에서는 육수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육수까지 부각을 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삼양식품이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숫자가 모두 다 삼양식품 쪽으로 가게 되니까 실적은 더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기존 라면 및 면스낵 제품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인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글로벌 소스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높아지면서 라면뿐만 아니라 이제 소스 시장까지 섭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외 시장 하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유럽 이쪽만 짚히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시장도 잘 공략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진을 제가 첨부한 게 불닭 포테이토 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만 이게 판매가 돼서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MZ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삼양식품 쪽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제 불닭 수프 그리고 소스를 이번 GNF 지분 인수를 통해서 내재화를 한다면 원가 절감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에 양념 시장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나날이 높아지는 콧대 실적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성장세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왜 신화라고 불리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2016년에는 해외 연간 실적이 9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작년에 1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8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2분기 실적.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주춤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추천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2분기 분기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약간 수익성이 주춤할 수 있지만 전년 대비 봤을 때는 컨센서스에 결국에는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2공장의 준공 효과 그리고 견조한 수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보면서 2분기 주춤하더라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그 실적을 기대해 보면서 주가의 반응과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삼양식품도 지난 3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함께 발표를 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가치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는 한데 하지만 자사주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서운함,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양식품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는 액면 분할이 해법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짚히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불허전 삼양식품인데 지금 불안감과 기대감 사이에서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현명한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싫어했던 수요일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수요일 이분과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궁금한 거 다 여쭤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저야 수요일이 좋아졌지만 차장님은 수요일이 좀 힘들어서 싫어지셨을까 봐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의 전략 여쭤볼게요. 일단 3,200을 두고 하루 넘어섰다가 또 밀려났다가 엄청난 고지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FMC 세법 개정안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판단 궁금합니다. 조정은 올 수 있죠. 산을 계속 오르기만 하면 그게 매력 없는 산이 되잖아요. 계단처럼 돼 있을 테니까. 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조정을 줄 것이냐. 대부분 관세 리스크를 딛고 미국 증시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반영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하는 만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추세가 꺾인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의 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처럼 불편한 이슈 속에서도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결국 그 기저 베이스에는 미국의 고용이 깔끔하지 않다라는 것, 민간 고용 쪽에서는 아직도 불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결국 9월에 금리 인상을 막바지를 하게 되면 그 전후로 세론으로 단기 조정의 빌미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것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 또 하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미국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죠. 네. 거기에 무더위 휴가철을 앞두고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제 또 관세 타결이라는 이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일단은 지금 좀 쉬고 쉴 때 쉬었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 이것을 트리거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때 분위기 반전을 만들자.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맞추기보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 한 번의 조정 이후엔 증시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기저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는 저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냐.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키 맞추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닥도 그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도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키 맞추기일지 주도주의 전환일지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도주 전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증시는 언제나 지수의 조정을 준 이후에 갔었고 키 맞추기는 지수는 머무른 채 밑에 종목이 올랐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그럼 기저베이스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저 고공권에 있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밑에 있는 종목에서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러한 의심 속에서 리포트를 쭉 읽고 있는데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리포트 중에 하나는 이그전이라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무시무시한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P 500 죽음의 라인에 도달. 지금 정확하게 지금 차트를 찾아주시네요. 지금 저 차트가 100년 차트예요. 100년. 1930년부터. 그래서 저기에 다다랐다고 해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다랐다라고 해서 맞았다고 바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꺾이는 과정에서도 1, 2년의 시차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맞았다고 해서 이번부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증시가 더 오른 이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 리포트가 쓰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이 뭐냐라는 것을 좀 짧게 요약해 드리면 저렇게 부딪히고 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냐? 증시의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는 1960년대에는 저렇게 미국이 올라간 S&P 500 이후에 자금이 일본 증시로 가서 일본의 증시와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2000년대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브릭스와 아시아 쪽으로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점. 지금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의 증시를 보면 미국의 쏠림 현상이 사실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잖아요. 그중에 빅테크들. 그 안에서 이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수가 꺾여서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그게 리포트의 우리한테 핵심이 오면 아니라 좋겠다. 네. 그렇죠. 혼잣말을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일부는 과거에는 아시아 증시와 부동산이었다면 이제는 부동산과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쪽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눠 먹을 섹터가 하나는 좀 늘어났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마찬가지겠죠. 네. 국내 장, 아시아 장 혹은 암호화폐 시장의 또 그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일단은 열어놓고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장으로 좀 많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에서 사실 6월 이후부터는 이 새 정부 정책 모멘텀 증시 부양 이런 기대감들을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스크래치가 날까요? 걱정스러운 일정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기준, 과세 기준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 네. 이런 부분도 미리 일단 체크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요. 네. 일단 어제 증시를 보면은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조금 빠졌지만 빠졌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중국도 멀쩡했죠. 한국만의 리스크가 있었구나. 그럼 한국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그 안에서 바이오는 나름 또 선방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한국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관세에 대해서 조금 현대 HD 일렉트릭 실적 꺾인 거 이거 관세 영향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 영향에서 조금 한 뒷걸음 물러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이 바이오였는데 그거는 잘 버텨냈다라는 점. 하지만 그래도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부분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세금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포함이 될 것이다. 뭐 갑자기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닌데 어저께 이제 시장에는 좀 이것이 트리거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했던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부분과 법인세 인하 부분을 다시 원위치키가 감세했던 것 줄였던 것을 다시 세금을 걷겠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제자리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우리의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이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짜 현재 대주주들에게 세금 걷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더 얼마를 더 거쳤다는 뉴스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증권사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특이한 한국만의 법 때문에 기형적인 12월에 트레이딩 이슈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증권사만 좋다니 저는 저 같은 영업직원만 좋습니다. 9억 갖고 있던 사람이 지수가 뻗쩍 올라갔고 14억이 됐어요. 그럼 연말에 한 5억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해서 12월 말에 전 국민 단타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까? 그렇다고 영업직원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12월부터 11월부터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단타만 쳐야 되는 정상적인 트레이딩을 이렇게 지수를 꾸준히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시장의 건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도주들이 빠져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 안에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 있었잖아요. 원전주들도 그 외의 원전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됐었을 때 이거는 10억 이상 정도 투자자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됐었을 때 주도주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는 한번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어제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은 여기에 이제 부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을 원위치 시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부자 100억 갖고 있는 분이 5억 갖고 있는 분이 한 종목을 잘 사갖고 15억 됐다라는 것과 100억 갖고 있는 부분이 20종목 깔아두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자 감세라는
이러한 명분을 제기하는 것이 이 기저에 깔려있는 바탕이 금투세 카드를 저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전초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안을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건전과 투명성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장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은 네 분위기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어쨌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은 주도주에서는 고민이 될 많이 오른 종목이 일단은 직격탄이거든요. 그 안에서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는 안 그래도 불편했었던 지수의 위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매물을 한번 챙기고 보는 이러한 어떤 트리거로 작용했다라는 점과 이제 이것은 12월 전국민 단타장을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변수가 생겼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피닉스님, 정남이 형 자산이 9억 원인 거냐고. 앞서 예를 들어주신 거니까요. 이런 루머는 안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주도 섹터의 흔들림. 어제장 나왔죠.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등등인데요. 두산에너, HD현대일렉 내렸지만 또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는 마감 이후에 PJM 이제 전력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데이터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스토리. 시간외에서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NRG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관점에서 전력 원전은 조정 시 매수로 대응 가능할까요? 네, 미국은 이쪽에 대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는 확실한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만큼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와 이것에 대해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AI 액션 플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오늘 밤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치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쪽 섹터가 계속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것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쪽이 다 같은 맥락에 현재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제 주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더 치고 업황이 좋은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안에서 지금부터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특히라도 조금 실적 입증이 되고 찍고 가고 했었던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방사는 수주산업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력기기는 그 전 사이클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실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서 네. 지금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솔직히 이쪽 전력기기가 급하게 위에 있지는 않다. 트레이딩으로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앞에 있진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뭐 그냥 이 안에서 그렇다 갖고 있는 분들이 뭐 급하게 막 전략 매도 이런 분위기일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요 안에서 여유를 갖고 트레이딩 정도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막 여기서 만약에 포트를 새로 갖고 오셔서 짜조세 하면은 여기에 비중을 전략적으로 많이 담겠다. 그런 섹터는 지금은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가 다음에 이제 그럼 포트에 넣어볼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나 섹터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 측면에서 정말 네. 한 2, 3년을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숫자, 실적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폴더블 쪽으로 좀 가볼게요. IT 부품사들이 모처럼 이제 볕이 들고 있습니다. 중첩된 뉴스 덕분인 것 같아요. 애플, 삼성, 화웨이, 그래서 폴더블 트리폴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이낸텍,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 덕산네오룩스, 어제는 BHL, 네. 오늘도 도우인시스 상장도 있고요. 폴더블 뭐 좀 해볼까요? 도우인시스 타이밍 예술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인생은 대단합니다. 타이밍이라더니. 진짜로 타이밍 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폴더블에게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이제 애플에서 내년에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과 단통법 폐지가 있습니다.
암 차장 지금 폴더블 이미 다 쓰고 있는데 뭐 애플이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애플이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의미예요.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이거 솔직히 냉정할 건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스마트폰 많이 팔았을 때 어떻게 팔아먹었냐면요.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이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중저가 폰을 동남아 중동 국가들에게 많이 팔았을 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싸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이제 진짜 폴더블로 많은 대체가 일어나는 이제 핵심적인 의미가 애플이 워낙 충성 고객이 많고 프리미엄 폰에서의 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저는 국내 자체적으로는 단톡법 폐지가 저는 훨씬 수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폰을 4, 5년째 쓰고 네. 있고요. 지금 이 폰도 지금 2년, 3년 넘어갔지만 더 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바뀌면 저는 폴더블로 갈 생각이거든요. 저는 슬로우 어답터인데도 불구하고 폴더블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단통법 폐지가 이제 되면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신규 폰 나올 때마다 빵원 플래카드 또 붙을 거예요. 빵원 몸만 오세요. 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엄청난 지원금으로 우리가 교체 수요가 느려졌던 부분이 다시 좀 탄력받아서 교체 수요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폴더블 저처럼 다음 폰은 폴더블로 가겠다라는 대기 고객 수요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지금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선두주자는 파이넴텍이었죠. 힌지, 폴더블의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덕산 레오룩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BH,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전통 OLED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안에서 전통 OLED라고 한다면 두 가지 종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확산될 때는 제가 종목을 붙여드리니까 네. PI 첨단 소재 뭐 다들 아시죠? 오랜만에 필름 쪽. 그렇죠. 필름입니다. 폴더블 중심의 슬림, 지금 폴더블도 더 얇아지고. 얇아지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초극박 필름 소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내용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인데 이 필름이 리튬 배터리에도 바인더라든가 그 폴리이미드 필름에도 들어가거든요. 2차 전지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그 필름과 폴더블과 그 다음에 이쪽 2차 전지 키워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두 번째는 AP 시스템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폴더블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었던 OLED 쪽으로서의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어쨌든 넓어지는 폰으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장시켜 보는 것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작년 매출의 88%가 OLED 장비인데요. 지금 반도체 웨이퍼 급속 열처리 장비 RTP라고 하는 공급 장비도 기대가 돼서 디스플레이 플러스 반도체 쪽에도 기회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양쪽 날개 플러스 알파 키워드가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플러스 2차 전지는 PI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 플러스 반도체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 눈여겨보시라고 두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에서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서 PI 첨단 소재, AP 시스템 두 종목을 얹어주셨고요. 7월 초에 말씀 주셨던 이녹스 첨단 소재 시청자분이 덕분에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좀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의 좀 눈여겨볼 섹터로 골라주신 건지 신재생의 어떤 키워드 기억할까요? 신재생이 지금 한국에서는 뚱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팬이라고 하는 글로벌 풍력 ETF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신재생이라는 것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 화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유럽적 뉴스는 잘 안 보는데 글로벌 풍력 ETF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전제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지금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봤었을 때 결국 금리 인하를
방향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 속에는 뭐 성장주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에게도 수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랠리 장세에서 지금 유동성 랠리 구간이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고 있었을 때 과거에는 통신 쪽이었어요. 5G 인프라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신재생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첫 번째는 태양광은 지난번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태양광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핵심 소재잖아요. 그 태양광 햇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판이 사실 중국 독점이에요. 글로벌 독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격이 싸니까 뒤로는 계속 중국 거를 썼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막아준다라는 것이 캄보디아의 말도 안 되는 고율 관세, 베트남 고율 관세 되는 것이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쪽을 차단해 주는 것, 이것 안에서 미국의 신재생을 투자할 때 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이 가야 되는 산업인 건 틀림없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중국 기업을 막아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점. 이거 주가 시장에서 조용했던 것, 잠잠했던 것 대비 주가는 안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이쪽에 대해서 공급 과잉 막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는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럴 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글로벌 신고가 ETF가 찍고 있다고 했죠. 유럽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독일이 올해 상반기에 신규 풍력터빈 설치가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네. 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 중심에 있는 유럽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이쪽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아일랜드가 6월 한 달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풍력 발전량을 생산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을 살펴볼게요. 해상풍력 발전 입찰 규정을 완화해서 지금 규제를 막 풀어주고 있어요. 네. 민관 너희들 풍력에다 투자하라고 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을 팔아먹어야 돼서 한쪽에 있어야 되지만 원전은 믹스 효과를 만들겠다. 중심에는 신재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유럽과 한국이 잘 보폭을 맞춰서 지금 쭉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것이 풍력과 이제 태양광 신재생 쪽인데 이쪽이 이제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려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요즘 철강 그리고 화학주들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중국이 공급 과잉에서 막아주겠다라는 것이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도 그만해야 돼요. 기업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은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네들이 많이 생산해서 정부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생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해주고 싶을 보조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었을 때 특히 우리나라 풍력은 유럽을 봐야 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판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들여다보니 잘 가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친환경들은 신재생은 조금 쉬어가고 있을 때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다. CS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까요? 프리마켓에서 저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바닥 확인 그 이상으로 시그널을 주셨는데 2차 전지 종목들 흐름도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AS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20초 있어요. 태경비K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왜